후회된 거는 내가 과거에 내 몸을 너무 자신을 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거, 진짜 좀 그런 모든 면이 후회스럽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한 유방암 환자의 수술 현장. 이 환자도 심각한 복부 비만 환자다.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절개된 가슴을 통해 암 조직이 포함된 지방 덩어리를 떼어냈다. 최근 비만으로 인한 유방암 수술이 늘고 있다. 폐경 후에 비만이 좀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굳이 인자를 찾는 데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폐경 후에 생긴 비만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폐경이 되면은 이제 우리 몸속에 과다하게 축적된 지방은 유방암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다. 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도 동시에 분비된다. 따라서 몸속에 지방세포가 많을 경우 여성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유방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2000년 들어서 유방암이 급속히 늘고 또 이제 현재 여성암의 1위가 되었죠. 이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늘으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여성들의 서구화로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여성들도 초경이 빨라지고 또 폐경이 늦어지고, 즉 그만큼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졌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나치게 고칼로리식을 하고 또 그런 것이 또 폐경 후에는 또 비만을 불러오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죠. 최근 인제대 백병원 오성호 교수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비만한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인 경우 정상 체중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9배나 높고 간암에 걸릴 확률은 1.6배나 높다. 정상인에 비해서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는 지방세포의 기능이 변화가 되고 그 결과로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발현량이 증가 또는 감소가 됨으로써 암 조직을 형성하는 암세포의 분열, 증식, 그리고 이런 암세포의 사멸이 억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암의 유발 과정이 증가된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생활 습관이 바뀌고 생활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비만 인구가 궁극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암 발병률도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판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만으로 시작된 몸의 변화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수많은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데요. 이런 사실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외식이나 회식을 자주 하는 문화나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서양식 식습관은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비만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은 점점 줄어드는 활동량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텔레비전 앞에 몇 시간씩 앉아 있거나 걷는 대신 자동차를 이용하는 현대인의 생활 때문이죠. 이렇게 비만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식욕을 참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식습관을 잘 알고 있지만 식욕을 못 이겨서 결국은 달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거나 폭식을 하게 되죠. 이 식욕,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34살의 주부 김진영 씨. 다 먹을래. 나 이거 다 먹을래. 두 아이의 엄마인 김진영 씨는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고 자주 폭식을 하는 식습관을 갖고 있다. 김치 먹을 거야? 응? 아이들하고 같이 먹다 보면 아이들 남긴 것도 제가 먹어야 되고, 왜 주부는 아까워서 잘 안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긴 것도 제가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반찬 같은 경우도 조금 남게 되면은 아까우니까 밥에 뭐 쓱쓱 비벼 먹기도 하고요.
밥을 먹자마자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함께 먹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됐다. 이거는 이제 디저트로 드시는 거예요? 다 잠궈서 아까워서 있는 버리지 거였는데. 못한 예전의 옷들을 입어보는 진영 씨. 진영 씨는 결혼하기 전보다 무려 20kg이나 증가했다. 기지가 않아서 그 바지만 맨날 입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 55 사이즈를 입었던 김진영 씨.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한 번 먹다 보면은 사실 젓가락을 쉽게 놓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먹고 좀 있으면은 또 옆에서 애들이 과자 먹으면 과자라도 한두 개 더 먹게 되고 남편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도 먹게 되고. 올해 43살의 김영순 씨. 지난 6개월간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처음에 운동량을 2시간, 3시간 하면 많이 빠질 줄 알고 새벽에 실내체육관 가서 1시간 돌고 집에 와서 한 3, 40분 런닝머신하고 그랬더니 더 막 빠지는 것 같지 않고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막 식욕이 더 땡기니까. 운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영순 씨는 식욕을 못 참고 평소 좋아하던 부침개를 해먹는다. 먹으면서도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서 살 1kg는 불었을 텐데. 안 먹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먹을 때 되면은 걱정하면서 먹으니까 더 살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줄여야지. 그러고 나서 또 저녁 때 먹고 나서 내일 아침에는 조금 먹어야지. 맨날 이렇게 후회하면서. 식욕을 참지 못해 체중 감량에 번번이 실패하는 김진영, 김영순 씨.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김진영, 김영순 씨 외에 3명의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식욕 조절을 시도해봤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식습관과 심리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대부분 비만에 대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꼈고 폭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습관적으로 어떤 일정한 시간에 먹는 그런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이것을 강제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본능에 의해서 식욕을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호 전달 체계나 그런 호르몬들이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양이 줄거나 체중이 빠질 때는 오히려 식욕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이어트의 실패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이 찌게 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식욕을 억제하기 힘들다. 지방이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한다. 일반적인 경우 렙틴이 증가하면 렙틴은 뇌에 식욕을 억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지방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렙틴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비만인 경우에는 렙틴이 너무 많이 과잉 분비되다 보니까 이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렙틴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렙틴 수치는 높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욕 조절도 잘 되지 않고 또 에너지 소모도 잘 안 일어나서 비만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실험에 참가한 비만인들의 렙틴은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정상 체중의 사람들과 함께 렙틴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일반인은 체내 렙틴의 양이 모두 정상 범위였지만 비만인은 대부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 렙틴의 신호를 뇌에서 얼마나 잘 감지하는지를 표시하는 렙틴 민감도에서도 비만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다. 의료진은 5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시 정상적으로 식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처방했고 앞으로 4주간 이들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방 연소가 잘 되지 않는. 실험 시작 일주일 후 김진영 씨는 병원의 처방대로 식습관을 바꿨다. 밥을 할 때 잡곡을 많이 넣고
식사는 세 끼를 모두 챙겨서 제 시간에 먹고 있다. 또 예전에 즐겨 먹던 고기류 대신 야채를 많이 먹는다. 식사량도